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이 안녕하세요. 최원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밖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많이 춥진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금 좀 추워지는 게 이제 정말로 가을이랑 겨울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흐리고 날씨도 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좀 변덕스러운데요. 네. 그래도 좀 가을하니까 생각나는 과일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인데요. 어떤 건가요? 혹시 감 좋아하시나요? 아, 감이요? 예. 단감에 홍시까지 정말 좋아하죠. 사실 가을 대표 과일이기도 하잖아요. 예, 조금 맞습니다. 지나면 못 먹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제 증시에 갑자기 제가 감을 얘기를 하는 네. 게 저 증시에서 감과 관련된 격언이 있는 거 혹시 그래요? 아세요? 저 바로 익은 감도 흔들어야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익은 만큼 익은 감도 제때 따와야지만 내 것이 된다라는 얘기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냥 놔두면 또 썩어 없어지거나 또 까치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의미에서 증시와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제가 좀 어렵지만 증시 경험에 대해서 한마디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가 되는 게 주식이 좀 잘 올라도 팔아야 될 때 팔지 맞습니다. 못하면 결국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수익 실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감을 통해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상황도요. 오늘 감처럼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수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현재 코스피 쪽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플러스 20.14포인트 상승한 1982.96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6포인트 상승한 676.53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별 수급 주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자, 개인들 상당 부분 매도세가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들 마이너스 1,773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924억 원의 순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외인들 전일자까지는 상당히 좀 많은 매도세를 좀 보내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의 매도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0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 마이너스 144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86억 원의 순 매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 상당히 좀 강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72억 원의 순 매수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시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해종합주가지수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플러스 0.77% 상승한 3,569.24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은 잘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은 오늘도 매도를 소폭이지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 상황 그리고 수급 동향까지 장 마감 때까지 계속해서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주시면요, 저희가 답변 속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오늘 저희 시청자 퀴즈 준비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청자 퀴즈를 맞추시게 되면은요, 일주일 동안에 저희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맞습니다. 날로 많은 참여자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시니까요. 네. 오늘도 그러한 이제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퀴즈, 시청자 퀴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코스닥 종목인 것은 이라는 게 오늘의 종목 퀴즈고요. 네. 자, 보기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셀트리온, 2번 삼성전자, 3번 현대차입니다. 네, 오늘 평소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맞추실 맞습니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너로 이어갈게요. 오늘의 그렇습니다. 관심 종목, 히든카드 소개 시간이죠. 예. 자, 일단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 그에 앞서 좀 이전에 히든 종목 어땠는지 리뷰부터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쇼박스라는 종목이 일단 오늘 네. 드디어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는 개봉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케줄링 관련해서 매매를 해보면 충분히 수익률은 네.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쇼박스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면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 좀 드리면서 개봉일 전일에 한 번쯤 매도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어제 오후 시간대쯤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7,700원 정도의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뭐 수익을 좀 준 종목이지 않을까. 정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자 그리고 어제자에 저희가 좀 종목에 대해서 종목 Y에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삼성 SDI 뭐 이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직전 고점 자체를 좀 돌파를 시켰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로 좀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매수한 가격이 우리가 이제 11만 원대에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뭐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뭐 깔짝깔짝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 현 시간부로 현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구간에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만큼은 조금 더딘 상승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늘자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종목이라는 이 뉴인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이 종목이 향후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지에 대한 예상치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궁금하신 분들 이 시간이 끝나는 11시 반에 진행되는 저의 무료 방송에 좀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내용들이 과연 시장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증시와의 오늘의 관심 종목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자,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의 무료 방송까지 들어오셔서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집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본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선정해서요.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기대감. 셀트리온은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자 제약바이오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요 며칠 다시 상승세를 좀 보이나 싶더니 오늘도 갭상승 출발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역시나 강한 종목인데요. 게시글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무려 10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반응부터 먼저 볼까요? 자, 게시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게시글들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좀 한몫 담겨 있는 게시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사기 전에 떨어질까봐 못 사고 오르면 너무 올라 못 사고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시총 10조 원대 회복, 지금이 매수 적기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고요. 영업이익도 긍정적, 판권 이야기도 슬슬 나오네요. 라는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제2의 합리화품 셀트리온이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네, 그리고 10만 원 돌파할까요? 오늘 상승 저항이 심하네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잘 오르고 있지만요. 그 10만 원대 저항선은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쯤에서 좀 상승 저항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또 오늘이 매수 적기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최근 그래도 좀 너무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일단은 뭐 우리 기술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직전 고점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주봉으로서는 상당히 좋죠. 쉽게 말씀드려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뭐 지금 구간에서 뭐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나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봉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75,000원대에서부터 이제 90,000원대까지 가파르게 좀 올라갔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과연 앵커님께서 75,000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90,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음봉을 딱 봤을 때 어떠세요? 저는 나도 팔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그런 생각 들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시장의 심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한쪽으로 일정 수준의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는 내가 적정 수익률을 딱 달성을 했을 때 매도를 하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오늘자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다 양봉입니다.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 종목에 대한 차익
심리가 상당히 좀 크게 발동할 개연성이 네. 상당히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로 좀 봤을 때 오일선과 캔들 간의 이 기억도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또는 이제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에 대한 욕구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봤을 때는 뭐 여전히 뭐 램시마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요. 램시마가 이제 유럽과 일본 쪽에서 출시가 되고 나서 상당히 조금 빠르게 점유율 자체를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리톡산 같은 경우도 일단은 허가 신청을 좀 내보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스토리 자체는 너무나 좋다라는 부분들 관점을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일정 수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5일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재매수를 하셔가지고 좀 또 끌고 가는 그러한 전략들이 단기적인 투자자, 단기적인 시각들 또는 나는 일정 수준에 대한 수익률을 한번 걷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도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종목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러한 이제 잔파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셀트리온 단기적으로는 지금 익은 감을 좀 떨어뜨려도 그렇죠. 괜찮겠다라고 봐주신 거고요. 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종목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4분기 이익 개선 기대 증권사 후평. 삼성전기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잘 가고 있는데요. 일단 많은 증권사들이 좀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투자자들의 반응을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형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자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게시글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게시글 분위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다들 좋다고 하네요. 4분기 기대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듀얼 카메라 무선 충전 매출 확대라는 게시글, 네. 상승 추세를 그리며 올라가고 있어요라는 게시글,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로 들고 가도 될까요라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들이 게시판에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증권사에서 좋다고 하면 네. 또 안 들을 수가 없겠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4분기가 좋다라고 보는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뭐 앞서서도 이제 듀얼 카메라 부분하고 이제 무선 충전에 대한 이야기들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그동안에 이제 삼성 모바일 사업부에 대한 이제 성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가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기도 뭐 동일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은 삼성전기가 그래도 주력으로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듀얼 카메라, 이제 카메라 네. 모듈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메라 모듈 쪽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스펙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진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움직일 수 있는 네. 폭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런대로 하드웨어 쪽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또는 이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후면뿐만 아니고 이제 전면 카메라들도 상당히 좀 고화소화된다는 개념이겠죠. 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기에 대한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무선 충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무선 충전에 대한 기술력 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실생활에 접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급률 자체가 상당히 좀 젖은 상황이거든요. 더딘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수록 무선 충전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는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삼성 모바일에 전량 다 납품을 해주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성장성들이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제가 삼성 SDI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해서는 뭐 주기적으로 계속 말씀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을 좀 끌고 나가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 자체가 전기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MLCC 자체를 삼성전기가 또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삼성 SDI가 쉽게 말씀해서 삼성그룹과의 그 전기차 시너지에서 가장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또 삼성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에 따른 성장 동력까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권에서는 상당히 조금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보시더라도 앞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신고가에 돌파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일정 수준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박스권을 계속 좀 그려가면서 그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가 오늘자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매물대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를 지금 현재 지금 7만 원대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계단식 상승에 대한 내용들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앞서 보여드렸던 셀트리온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시장의 흔들림에도 올라가는 부분들하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종목군들 간에 조금 이제 뭐 샘플링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수익 실현보다는 오히려 홀딩 관점으로 스윙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고 스윙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기 무엇보다도 무선 충전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실적 개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삼성 SD와의 이제 전기차 시너지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해주신 만큼 안정적인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게시글 중에서 목표가가 궁금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까지 좀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지요? 자, 일단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1년, 2년 단위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또 서울경제를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좀 긴 전망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최근입니다. 8월달 저점을 만들어내주고요. 저점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 나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2015년도 5월달에 보여줬었던 역해된 숄더 패턴의 왼쪽 어깨가 완성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이제 지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온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횡보가 진행되고 또는 조정이 나오면서 박스권 돌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6만 원대 초반 6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9,000원에 쉽게 말씀드려서 박스권에 대한 높이 자체가 8,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6만 9,000원에서 8,000원을 더해버리게 되면 일단 7만 7,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 쉽게 말씀해서 박스권 높이만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7만 7,000원에서 8만 원대를 잡아가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8만 원대를 또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매매를 하셨던 방법입니다. 박스권 돌파만큼 다시 한번 그 박스권 높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시장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계단식 상승의 표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기 기술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 단기 목표가 7만 7,000원에서 8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어요. 전략 자세히 주셨으니까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과의 이제는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중국 금성그룹과의 합작 추진 기대감 작용. 쌍방울은 정말 꾸준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힘이 좀 대단해요. 롤러코스터를 좀 탄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있는데 변동성이 정말 큰 종목이니만큼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게시글부터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1차적인 급등세를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들을 또 가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뉘앙스의 게시글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 없는 상승과 하락 사이에 왔다 갔다. 그러면은 이 게시글을 작성하신 분들은 앞에서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제자에 대한 급등 흐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상승의 끝, 상승의 시작이라는 좀 오락가락한 게시글까지 올라왔네요. 광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뭐죠?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고요. 상승할지 하락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공시 나오는 게 있나요? 라는 궁금증도 지금 주시고 있는데요. 사실 좀 이 종목 보다 보면 좀 지친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변동성이 커서 주가를 많이 흔들어 놓으니까 가고 계신 분들 좋을 때도 있겠지만 좀 괴로우실 때도 많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광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예, 일단은 뭐 광림하고 쌍방울하고는 자유사관계이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쌍방울이 올라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광림과의 움직임들도 우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짝짓기 매매 하게 되면 그쵸. 쌍방울이 올라가게 되면 광림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실 때요. 개인적으로 일정 수준의 뉴스가 진행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나서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쌍방울도 마찬가지죠. 10월 달에 이미 중국의 금성그룹과 뭐 제주도 이제 소식과 관련해가지고 뭐 합작 사무소까지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이슈 자체는 뭐 시장에 끌어올릴 수 만한 이슈 자체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쌍고를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급등하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급등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릴 때 피보나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언급을 많이 좀 드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직전 고점입니다. 4,800원에서 현재 1,000원대까지의 스토캐스틱을 한번 피보나치 수열을 잠깐 열어보게 되면은 50% 내외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 같은 경우 일단은 뭐 급등했었습니다. 뭐 50% 되돌린 구간에서 일정 수준에 대한 상승폭을 좀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좀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4%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쌍방울이 가지고 있는 원래대로의 사업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과의 합작이라든지 중국 제주도 리조트와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좀 올라가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후에 벌어지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급등주 매매를 하시게 되면 이런 패턴들을 너무 많이 보실 거예요. 첫 번째 쌍고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날 거래량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정 수준 올라갔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성 물량들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거의 4,900만 주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그동안에 좀 매도를 못 드렸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간 흔적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뒤에서는 전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일정 수준의 변동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쌍방울은 여전히 뭐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 다만 현재 1,000원대에서 5,000원대, 4,000원대까지 올라갔었을 때에 대한 변동성들이 과연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의문부호를 좀 붙여보고 싶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쌍방울까지 종목 궁금증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질문을 받아봐야겠죠. 시청자 Y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지금 4192님이요. 시장에 대한 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말까지 2050포인트 갈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코스피가 몇 포인트죠? 1680포인트를 막 돌파를 했습니다. 2050포인트 가면 정말 좋겠는데 어떨까요?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라고. 가면 참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자의 1%대의 상승 흐름도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추세에 대한 움직임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2015년도 8월 달입니다. 저점을 만들어내주고 꾸준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좀 불거졌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이 뭐 9월 달에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다가 아니면 더 이상 뭐 못 올릴 것 같아라는 분위기가 또 다시 한번 또 역전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205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데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자의 1%대 흐름들 그리고 전일자의 미국 시장에 대한 유럽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금리 인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확정적인 의견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다 1%대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는 금리 인상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굉장히 좀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어제자 같은 경우는 아예 못을 박아버린 상황이거든요. 회의록에서 이미 많은 이제 연준 의원들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크게 환호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미국장이 올라서 오늘자에
증시가 같이 동조화되는 모습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해갈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그러니까 2015년도 8월달 저점서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2050포인트에서 진행이 됐었던 상승 추세에 대한 상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연말 소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여전히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또 유럽 쪽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통화 정책을 좀 내보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 타격들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업종들에 의해서 지수에 대한 흔들림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불확실성, 그러니까 시장의 큰 전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큰 전제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과연 205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데 과연 어떤 원동력들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쵸.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수를 2050포인트까지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올릴 수 있는 주도 업종이 과연 어느 포지션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반등이 일단 의미가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1%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2050포인트까지 충분히 열 수 있는 가능성 좀 열어두셨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네,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9123님이요. 면세점 관련주 오르는데 사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예. 자, 두산과 신세계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시내 면세점 사업에 선정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미 급등을 한번 보였는데 예. 음봉 나타내면서 또 큰 힘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오르는 모습인가 싶더니 두산 또다시 음봉으로 예. 좀 변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 이 종목에 대해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이 차익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은 시점이 될 것이다. 네. 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뭐 그 부분도 정확히 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205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5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종목이 주도 업종이 될 것인지에 그렇죠.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경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와 관련된 종목군들,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과연 뭐 변동성 있게, 탄력성 있게, 탄력도가 있게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두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세계 쪽이라든지 뭐 새롭게 또 면세점 사업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캐시카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 2050포인트까지 연말까지 205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조금은 적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처 해결 못하신 질문은요,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마저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청자 퀴즈 정답을 공개해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작 퀴즈 코스닥 기업이 그렇죠. 인것은? 예, 코스닥 종목 인것은입니다. 자, 보기 나갔고요. 자, 1번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자분들 축하드리고요.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최영동 멘토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최영동 멘토님 오늘의 히든 종목 다시 한번 예, 소개해 그렇습니다. 드리죠.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앞서서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관심 종목으로 삼성 SDI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오늘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다 이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심 종목으로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기업 자체는 현대차와의 연계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충분히 뭐 오늘자에서는 좀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매매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공부들 그리고 좀 자세한 이야기들 그리고 전기차 산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시간이 끝나는 11시 반부터 진행되는 최영동 멘토의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와 같이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다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생방송 증시와에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